근본적으로 지금 청년들이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문제, 절망시키는 문제가 뭐냐고 생각하냐면요. 저는 가장 큰 건 불평등 문제라고 봐요. 저임금 노동자들, 청년들이 그 최저임금, 낮은 수준의 임금 받고 허덕이고 사는 게 가장 문제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늘 항상 그 상위에 있는 대기업들에게 사실 투자하고 그렇게 해왔다면 이제는 이들 그 최저임금만 받는 노동자들에게 투자를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국가가 거기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고, 우리가 사실 뭐 170만 원, 160만 원 받고 살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200만 원 받고 사실 250만 원 그렇게 받고 살아야지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는데, 그거를 사실 보장해 주자라는, 최저임금은 사실 그런 부분이고요. 근데 저는 일자리가 어떻게 늘어나죠? 그러니까 기술 혁신을 하면 일자리가 늘어나나요? 저는 부가가치가 늘어나지 이런 일자리가 늘어나지는 않을 가능성이 커요. 이미 우리가 10년 전부터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산업구조 혁신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계가 대체하고, 이제는 AI라고 해서 지식 노동자들도 기계가 대체하는 시간이 왔어요. 저는 혁신을 자꾸만 얘기하시는데, 혁신을 하면 할수록 일자리의 감소 속도는 더욱더 빨라질 수가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원청과 하청 간의 문제,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거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이 꼭 제가 봤을 땐 일자리를 늘리는 거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삼성, 현대차, 우리가 이제 조선, 그런 게 우리나라의 큰 어떤 수출 주도의 인력을 창출하던 산업이었는데, 이게 점차 구조 개혁을 하지 않으면 사양 산업으로 가고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겁니다. 새로 생기는 일자리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시프트할 수 있을 만큼 단번에 많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일은 계속 해야 돼요. 그러나 이 산업이 지금 쇠퇴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쇠퇴하는 속도를 조금 점진적으로 낮추는 것도 저는 정부의 경제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줄어드는 일자리의 속도를 둔화시키는 것도 저는 일자리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